오셨는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셔요. 권유식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 100만 원이고 그거 가능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들이다. 동안 기본소득 얘기하셨어요. 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왜 전면에 내세우셨는지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화 운동 세대거든요. 민주화 운동 세대가 우리나라를 민주화 시켰다고 해서 그 영광을 먹고 살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 사회를 만들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는 했지만 오히려 경제적 과실이 커졌는데 편중된 지역으로 가고 편중된 사람으로 가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양극화, 지역 간의 극심한 불평등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극심한 불평등의 대상이 어디냐? 저희 동네잖아요. 그렇죠. 여성, 농촌, 장애인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그것이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필요한 사회가 됐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인다. 앞선 그 후보자들 대담을 보니까 뭐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분의 해석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얼마든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은 저는 돼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급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저는 발생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 내려갔을 때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도 주소만 두고 살지 않는 분들이 도대체 몇 분 정도 되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까지도 과연 드려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 뭐 그래서 실제 그 지급이 됐을 때 상황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좀 그 부분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준다고 하니까 그것만 먹으려고 들었다가 안 되니까 지금 거의 이제 포기하고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뭐 선심성해서 이제 또 추진하겠다고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추진단에서 실제로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 부분이 저는 우리한테 닥친 문제라고 보고 이것이 우리 사회 내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화두를 꺼내놓고 우리 주민들끼리 합의할 것들이 뭔지를 이런 질문들을 저는 100가지는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먼저 공감해야 함께 참여하고 또 의견도 내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후보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건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셔요. 권유식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 100만 원이고 그거 가능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들이다. 사실은 1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 국민한테 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재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들인데 연 한 2,4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2,400억이라는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용담호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서 수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월 100만 원까지 1인당. 굉장히 받는 입장에서는 큰 돈이에요. 주식금은 200만 원인데 그걸 왜 다른 일 하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있긴 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당장 뭐 임기 4년 내에 달성될 목표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100만 원 시대잖아요. 그 정도는 지급이 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요구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재원 플러스 자원들이 또 있다. 당장 뭐 2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있고 또 우리 자원을 이용해서 뭐 2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용담호 수상태양광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당장 또 그 얘기 하니까 선로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선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런 거고 저도 사실은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없이 제가 내놓은 공약은 아니고요.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 소비하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이 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SS를 붙이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SS를 치면 소득이 2배로 늘어납니다. ESS가 뭔지 또 설명을 해주셔야죠.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네. 낮 시간대에 이제 많이 전기가 생산이 될 때 그때는 저장 장치에 넣고 네. 밤에 많이 필요할 때 더 비싸게 파는 방식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배터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네. 하는데 저희 지역이 소멸적으로 분류가 되는 기본적인 원인은 산업 기반이 붕괴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무너진 산업 기반을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는 문제인데 이게 뭐 저희들의 능력으로 산업 기반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대 전환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 전환에 에너지 전환에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산업 기반이 없었는데 이 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재생 에너지를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산업군을 만들자.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변화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그 선로 문제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용수하고 전력이잖아요. 지난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용수는 있는데 전기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기를 규모 있게 생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규모 있게 에너지 생산을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이 참여하자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1인 1발전소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 모으면 규모 있는 전력이 되고 이 규모 있는 전력을 쓸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오고 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의 밸류 체인이 구성이 돼야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호영 의원이 삼성 반도체 팹을 새만금에 유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팹을 유치해도 결과적으로 용담 때문에 물이 없으면 그렇죠. 용수가 없으면 팹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용담 때문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수자공사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이 들어와도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법을 바꾸든지 뭘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물이 우리 지역의 산업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게 만들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사실은 전기하고 물이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고 있고요.